어머님이 간 수치가 상승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약과 우리 간 손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10여 년 전부터 언론에서 한약이 어떤 관에 큰 손상을 준다, 이런 보도들을 상당히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일단은 한약을 먹기 시작할 때 약간은 불안감을 가지고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그 대한민국에 있는 한의학 연구원과 전국에 있는 10개 한의과 대학의 부속 한방병원에서 관찰 연구를 2년 9개월 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1,001명이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 환자들이 한약을 15일 이상 복용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 수치를 한약 복용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본 결과 그 중에서 99.4%는 정상이고 뭐 현상대로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간 수치가 오히려 좋아진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1,001명 중에서 단 6명만 아주 경미한 간 세포의 손상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0.6% 정도밖에 되지 않다. 또 그것도 50대 이상 여성에 대해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은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간 손상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보니까 약에 의해서 오는 간 손상이 아니라 환경이라던가 개인의 특성에 의한 특발성 간 손상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 6명이 복용했던 한약들을 모두 성분 조사를 해본 결과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6명의 환자들을 나중에 추적 관찰을 계속 해본 결과 그 간 손상이 모두 회복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약이 간의 손상을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보도는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이것과 비슷하게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 양약에 의해서 간 손상이 일어난 것이 그 발생률이 1.3%, 또 1.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약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간 손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약은 매우 간 손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무조건 부작용을 나타낸다, 간 손상을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연구들 결과들을 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국, 일본, 대만, 이러한 나라에서도 사실은 한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간 질환들에 대해서 한약을 아주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한번 보면은 중국에서는 2,000명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해봤는데 그 한약이 B형 간염 환자의 AST와 ALT 수치를 모두 낮춰버렸고 또 간의 섬유화라던가 간 변병증을 모두 치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전수조사로 10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한약이 B형 간염 환자의 총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한약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한 알코올성 간 질환에 한약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한방병원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해왔는데 자생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던 6,894명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자생한방병원은 아시다시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94.6%인 6,522명은 간 기능이 유지가 되거나 회복까지 되었다. 특히 한약을 복용하기 전에 간 손상이 있었던 환자들 35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54명은 간 기능이 회복이 되었고 어떤 분들은 완치까지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 2008년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도 또 비슷한 연구를 또 해왔는데요. 그 일산병원에 입원했던 그 환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방병원 300명,
또 양방병원 300명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간 기능 검사상으로 토탈 빌리루빈, AST, ALT 검사 결과가 양약과 항약을 복용하기 전 수치의 변화들을 보니까 이상이 나타냈던 경우가 양약이 한약보다도 5배에서 9배가량이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걱정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건강원에서 다려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한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이 없이 그렇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 손상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뭐 중금속이라던가 농약에 대한 오염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복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가 좀 이명 증상이 있다고 그러셔서 뭐 이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명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는 거는 귀를 주관하고 신의 구멍이 귀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신장과 연관되어 있는 장기로 보고요. 뭐 이명도 실증과 허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실증은 아주 귀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시고 소리가 아주 크고 손으로 누르면 오히려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허증은 매미 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아주 피곤하거나 밤에 더 심해지며 손으로 누르면 작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뭐 실증으로는 간화, 담화, 풍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허증으로는 기어, 혈어, 신호로 볼 수 있고요. 한의학적인 치료로는 침, 또 약침, 또 한약이 아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증에 따라서 특히 신장 기운을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체질 개선이라던가 화를 내리는 그러한 약들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명은 난치 중에 난치입니다. 양방이나 한방이나 그래서 한약을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부항이나 뜸이라던가 이러한 치료들도 가능하고 또 기체조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이명에 좋은 기체조들은 일단은 귀를 지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귀에도 보면 이문, 청궁, 청회, 또 예풍이라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들을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벼가지고 손끝으로 지압을 쭉 해주는 방법들도 좋고 또 귀를 잡았다가 당겼다가 놔준다던가 하는 방법들도 쓸 수 있고요. 또 화가 위로 올라가서 이명이 생긴 경우에는 발끝 부딪히기, 발 뒤꿈치는 붙이고 앞에만 이렇게 부딪히는 운동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뇌파진동이라고 바로 앉은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여기서 도리도리 해주시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해주면은 머리와 귀 쪽 이쪽 부분들이 맑아지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